의정부시에서도 수돗물 유충 피해 민원이 신고됐습니다. 밀락동 등 지역에서 모두 9건이 신고됐는데 의정부시가 이 중 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돗물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입니다.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투기해 일명 쓰레기산을 만든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동두천시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호비에 육군 사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이 있는데요. 지난해 말 개관한 뒤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 다시 문을 열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 도서관 어떤 모습인지 담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수돗물 유충 피해 민원이 신고됐습니다. 지난 28일 기준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신고는 의정부시 밀락동 등 지역에서 모두 9건이 접수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중 7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깔따구 유충이 아닌 나방파리 유충과 파리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유충이 화장실 바닥에서 대부분 발견됐다며 정수장과 배수지 현장 조사 결과 등으로 미뤄 수돗물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유충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투기해 일명 쓰레기산을 만든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 상반기에 모두 69건의 폐기물 불법 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7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자 중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경기 북부 지역 하천 부지에 폐기물 2,800여 톤을 몰래 방치한 고물상 업자도 있었습니다. 또 식당에서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 525톤을 수집해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않고 양계장에 무단 투기한 업자도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공공일자리 9,300개를 제공합니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만 참여할 수 있었던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모집 결과 시민 4,235명이 선발됐으며 시는 오는 31일까지 2차 모집 공고를 올려 추가 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90% 지원됩니다. 의정부에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개관한 뒤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얼마 전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시민뿐 아니라 각종 기관들까지 앞다퉈 도서관이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의정부 미술도서관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로 휴관한 기간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하루 평균 1,700명, 주말에는 하루 평균 3,000명이 방문했습니다. 도서관에는 도서 3만 8천여 권과 예술 관련 전자자료 1,600여 점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술을 읽고 보고 즐기는 도서관으로 특화돼 있어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미술 관련 책자, 인테리어 관련 책자도 되게 많았고 또 아래층에 그런 미술 관련 갤러리가 전시되어 있어서 더 볼거리도 많고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의정부 미술도서관에 벤치마킹하려는 단체들의 방문도 이어집니다. 교육기관과 도서관, 지자체 등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다녀간 단체 수만 79곳입니다.
지난주 재운영을 시작한 이후에도 하루 한두 개 단체가 꾸준히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술 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또 이제 그 국내 처음이다 보니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점차 이제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깬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4개 법인을 적발하고 15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도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들 법인의 위반 내용으로는 세금 과소신고가 가장 많았고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방치된 빈집을 사들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합니다. 경기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경기 남부와 북부 각 한 곳에 빈집을 매입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매입한 빈집을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공동 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시군 제한 공모 방식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경기도 내 고령 운전자는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사업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역 화폐로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면허 반납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더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에 동참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대학교 5곳 가운데 2곳은 청소원이나 방호원, 시설관리원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실이 없거나 간이시설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도내 10개 대학과 손을 잡고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년째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최경순 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7시간씩 꼬박 근무합니다. 마땅히 쉴 만한 곳이 없어서 비어있는 경비실을 개조해 간이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고 갈 수 있고 우리가 좀 환경적으로 이렇게 좀 시설이 좀 잘 우리한테 잘 돼 있어서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많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76개 대학 중 휴게실이 없거나 간이시설로 만든 대학이 38.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대학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최종 1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요즘 대학 재정이 다들 좀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개선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경기도에서 노동을 보장하고 노동을 존중한다는 그런 노동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이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 도는 시설 개선과 물품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한 곳당 최대 4,125만 원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 안에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노동자들 모두가 식구로 어울려서 서로 존중하고 또 존중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그게 우리 도의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민선 7기 경기도의 공약사항으로 경기도와 산하기관부터 시작해 대학교까지 대상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은 물론 교우 관계, 그리고 학업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역 곳곳에서 그들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지원센터가 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학 입시 전형 및 서류 면접 준비 특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상대적으로 입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대표 문화예술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연천군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음악과 무용 등 4개 부문에서 17개 종목으로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연천군 청소년의 꿈을 키워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보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일명 코로나블루는 비단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니죠. 양주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을 위해 코로나블루 긴급 심리 처방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무기력,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 개인 상담,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 방역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요. 오는 9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동두천시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호비에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프 호비는 기지가 폐쇄된 지 8년 만에 우리 정부가 반환받은 기지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9월에도 이곳에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육사가 캠프 호비로 이전하면 170만 제곱미터 면적을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선 대통령 공약인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경기 북부청사 평화광장 북카페가 30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도서 소독기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비치해 방역 지침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또 열람석 전체에 칸막이를 설치해 비말을 차단하고 전체 정원의 30% 이내로 이용객을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공공일자리 9,300개를 제공합니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만 참여할 수 있었던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모집 결과 시민 4,235명이 선발됐으며 시는 오는 31일까지 2차 모집 공고를 올려 추가 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국비가 90% 지원됩니다. 동두천시가 8월부터 동두천 시민에 한해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시민회관과 국민체육센터, 환경사업소 배드민턴장 등 6곳입니다. 시는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2022년까지 도내 17개 국가 하천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로 하천 수문 개폐를 자동화해 국지성 집중호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는 해당 사업을 위한 국비 161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 안으로 실시 설계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에는 오전에 잠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도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습도가 높고 낮 기온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 실내에서는 적정 습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